안녕하십니까. 에너지 플랫폼 뉴스 정상필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 주유소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언제까지 주유소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때마다 저는 10년, 20년 후에도 주유소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오펙 전망치에서도 2050년 석유 수요가 전체 수송용 에너지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고 20년이고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오늘 교육에서 약간이나마 주유소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첫 번째 수송용 에너지 시장 현황과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주유소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송용 에너지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주유소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2,000곳 미만이던 주유소가 1992년 거리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 해 동안 1,557곳이 증가해 4,939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995년 거리 제한이 완전 철폐된 이후에도 연평균 1,000곳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영업주유소는 1998년 1만 곳을 넘어섰고 2009년 1만 2,862곳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유가를 이유로 주유소 가격 공개와 마트 주유소 도입, 알뜰 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을 도입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까지 14년 동안 2,194곳이 줄어서 연평균 157곳이 줄어들면서 9월 기준 영업주유소는 1만 668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체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올해 2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13만 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0년 1,205만 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4년 만에 1,400만 대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휘발유차는 2000년 721만 대에서 올해 6월에는 1239만 대로 517만 대가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중 47.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유차는 2000년 359만 대에서 2020년에는 999만 대까지 640만 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유 승용차가 허용된 2005년 이후 연평균 4.5%씩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폭스바겐에서 비롯된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BMW 경유차 화재 사고,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이슈가 잇따르면서 1919년 이후 0.3%의 증가율에 그치다가 2000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올해 6월에는 930만 대가 경유차였고 전체 차 중에서는 35.6%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LPG차는 2000년 121만 대에서 2010년에는 244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 183만 대로 약 60만 대가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2019년 3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후 LPG 신차가 출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LPG차의 폐차가 늘어나면서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자동차 제작사가 1톤 경유 화물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터보 엔진을 장착한 1톤 LPG 화물차를 출시하면서
연간 약 12만 대가 판매되는 1톤 화물차 시장이 LPG와 전기로 대체되면서 LPG차 등록 대수는 중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LPG차는 185만 대로 전체 자동차 중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9년 1만 대에서 올해 6월에는 177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7년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개편되면서 하이브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연평균 20만 대 이상 등록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2014년 2,775대에서 올해 6월에는 60만 대로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중 약 2.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06%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수요가 일시주춤하는 캐즘 현상과 인천, 청라 등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돼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증가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소차는 2018년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용차 넥소를 출시하면서 2018년 893대에서 2019년에는 5,083대로 469.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역시 충전 불편이 문제화되면서 2020년에는 114.6% 증가에 그쳤으며 올해 6월에도 35,987대가 등록돼 6개월 동안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수소차 충전 부족 문제에 더해서 현대자동차가 내년 새로운 수소차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소차 구매를 미루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기차 보급 추이와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전기차는 약 4,500만 대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연평균 23%씩 증가해 2030년에는 2억 5천만 대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35년에는 5억 2,500만 대로 전망돼 2035년에는 운행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친환경차 개발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제를 시행하고 민간은 렌터카,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목표인 KEV100을 도입하는 동시에 연비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를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 친환경차 보급 확산 목표로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당 보조금을 낮춰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어도 전체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기준으로 급속 3만 5천 개와 완속 27만 개로 총 30만 5천 개가 보급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해서 2025년
급속 6만 9천 기, 완속 52만 기, 총 59만 기를 보급하고 2030년에는 급속 14만 5천 기, 완속 108만 5천 기 해서 총 123만 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수송에너지 정책 전환의 주된 수단은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더디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 최근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대표적인 네거티브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 수소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2040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통해서 완전한 수송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이 모빌리티 성장에 따른 석유 전력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수송에너지 전환으로 주유소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확정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해 수송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규모가 줄어 2040년까지 주유소 한 곳당 평균 영업손실이 31.9%, 금액 기준으로는 주유소당 12억 6,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해서 2019년 수준의 평균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2040년에는 주유소 2,980개만 존립 가능하다라고 예측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1만 950개 주유소가 영업 중인 것을 감안하면 74% 수준인 8,529곳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 주유소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 수송 부문 석유 제품 수요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축소와 연비 개선에 더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현재 대비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는 2030년 하루 1억 170만 배럴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서 2050년에는 하루 9,31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IEA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송 부문의 수요 감소분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송 부문 석유 수요는 2030년 하루 4,330만 배럴 기록한 이후 2050년 하루 3,430만 배럴로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용 연료의 주력은 석유 제품임이 분명하지만 미래 수송용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입지가 줄어드는 만큼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종합 에너지 공급처를 목표로 이에 대한 기본 인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송용 에너지에서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를 차지했지만 석유 수요 정점이 예상되는 2030년에는 7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와 바이오 연료 확대로 수송용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2030년에도 여전히 수송용 주력 에너지원은 석유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 석유상업조합 연합회는 최근 미래 주유소업계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주유소가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풀서비스형 주유소, 두 번째, 복합형 주유소, 세 번째, 양판형 주유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풀서비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세차나 자동차 정비 등 각종 서비스나 소비자 카라이프 지원 등 기존 주유소 사업 강화를 통해서 주유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고도화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 주유소는 지역 특성이나 입지 조건, 채산성, 업종의 장래성 등을 고려해 커피 전문점이나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양판형은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셀프 서비스 도입 등 인건비와 관리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개선하는 형태입니다. 주유소업계에서 오랜 시간 제3자 시점에서 주유소를 봐온 입장에서 2번 복합형 주유소는 지역 입지 조건과 신규 사업에 대한 주유소 운영자의 의지, 또 정부 정책 등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너무 많고, 또 3번 양판형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번 풀서비스형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존 세차나 경정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수송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주유소업계의 당면 과제는 수익성 저하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감소에 따른 연료 수익 저하는 주유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유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함께 설치해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주유소의 수익 개선 사업을 통한 수익 구조도 필요합니다. 주유소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유소의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과 신사업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지원과 경쟁 정책 중단을 통해 주유소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병원, 학원 등 주요 업종 제한으로 인해 임대 사업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임차인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기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 친환경 연료 공급 등 타용도 복합 개발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업계는 미래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가 시도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송용 에너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친환경 연료 공급처로서 주유소의 역할 다양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에 더해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도입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사업의 경우 낮은 마진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당 30억 원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높은 원료비와 수송비, 저조한 보급 대수 등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기존 주유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미래 에너지 공급처로서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수송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을 통한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유소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존 연료와의 믹스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연료 공급 거점으로서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일 수는 있지만 주유소만으로는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점이 곧 닥쳐올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수익 확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혁신을 준비해야 미래 에너지 공급처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